김명훈 JSA 전후의 사무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이제 북한군 병사가 MDL을 넘어오는 지금 장면이 CCTV가 원래 오늘 공개가 된다라고 군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소식 듣기로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영상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후가 되도록 지금 시간이 되도록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 당국에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이 26초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되는 거를 군 당국이 알았고 유엔사에다가 이걸 좀 늘려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달라,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서류 정리하고 나면 시간 좀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오후에는 또 이제 연합사령부의 그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예고되지 않은 보고는 받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보고를 받는 승인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공개하기 힘들겠다라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영상 26초짜리를 당초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 몇 초 더 달라. 26초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 쪽에 다시 요청을 한 거죠. 좀 몇 초를 더 달라. 네. 그랬더니 유엔사에서는 이게 브록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당초에 오늘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 26초 영상 사실 이게 얼마나 과정이 길었습니까? 그 26초 영상을 공개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불신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뭔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6초짜리 그 동영상 자체가 시간에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여 분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26초만 공개한다는 게 좀 뭔가 다 잘라내고 뭐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예. 또 근데 이국종 교수 그러니까 집도이죠. 예.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귀순병이 쓰러진 채 총탄을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아. 뒤에서 맞은 총알이 골반을 부수고 그리고 소장을 으스러뜨렸다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도이가 일단 상황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이제 추적하는 그런 북한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 땅을 밟은 그런 내용까지 CCTV에 들어있다라는 그 보도가 그런 나오거든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불리한 부분들 때문에 26초밖에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돼서 자꾸 유리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느냐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대응이 미숙했던 것 아닌가라는 공격을 이어갔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에 넘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피탄 흔적이 있다면서 인정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총탄 수십 발을 쏘아대는 전대미문의 포악한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늑장 대처는 기본이고 경계 실패 상황에 대해 감추고 숨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국민들은 북한군의 도발 앞에 무능한 우리 군의 유약함에 걱정이 태산인데 김명훈 국장께 이제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아, 3년간 근무하셨군요. 2년이죠. 아, 2년. 95년에서 95, 96. 예. 95, 96. 6년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일단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근데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일단 예. 저희는 항상 교육받을 때 한 것이 뭐냐면 예. 직접적인 사격이라든지 직접적인 위협 이런 것이 가해지 않았을 때는 교전을 피한다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위협 사항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은 굉장히 크게 확전이 되고요. 아, 항상 판문점 내에서 일어난 일은
그 브레이킹 뉴스로 CNN에 언제나 제일 먼저 보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펼쳐지고 나면 이제 안에서 이제 보면 네.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바로 자막 처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급적 그 대응을 하지 마라라고 예. 항상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만약냐 이제 MDL 우리가 네.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김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00% 확진된 건 아니지만 만약 군사 분계에서 남한 쪽으로 그 병사가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격을 가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대응 사격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 그 트레이닝 받을 때 보면 예. 그 귀순하는 병사라든지 귀순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는 뒤에서 이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총격이 날아오면 전방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방에 이제 그 호위하는 병사들은 병사를 그 귀순자를 호위해서 차에 안전한 곳까지 대피시키는 것을 항상 훈련하고요. 네. 저희도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 받았습니다. 그 대응 사격을 하더라도 예. 일단 상대편이 저희한테 조준 사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저희 대응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군 복무 당시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JS에서 복무를 하셨을 때 북한군을 가까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예. 북한군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좀 왜소하죠. 왜소하다. 예, 좀 왜소하고 저에게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예. 뭐 가령 초소에서 뭐 오전 내내 정권 단련을 한다든지 뭐 저희에게 뭐 근육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것을 많이 과시하고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네. 저런 북한군 병사 아니겠습니까? 많이 건장한 거예요. 아주 많이 건장. 되게 건장한 되게 건장한 네. 체격이에요. 네, 보통 보면 저보다 더 왜소한 사람들이 더 많고요. 예. 지금 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하복 입으면 헐렁합니다. 헐렁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군들 같은 경우는 저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은 굉장히 좋은 출신들이 온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김일성대 출신의 엘리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근데 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그 친구들이 항상 저희한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접속을 해서 저희 약간 뭐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예. 네, 뭐 부모님 잘 계시냐, 뭐 가족은 어떻게 뭐 얼마나 되냐, 뭐 지금 군생활 힘들진 않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제 계속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또 물론 뭐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기네 나는 여기다, 나는 네. 뭐 평양 출신이고 나는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뭐 그걸 듣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귀순한 그 병사가 어제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집도이죠? 이국종 교수가 어제 그 북한군 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외박의사 생활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터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m 5, 60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2m 정도 됩니다. 요즘엔 대부분 이제 2m가 좀 이렇게 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 이국종 들으셨는데, 교수? 이국종 예. 교수가 또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영양 상태가 좀 빈약한 네. 것 같다. 어. 근데 아까 북한 군인이 뭐 근육을 자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영양 상태가 된다고 보셨나요? 못 먹지만 마르다고 예.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군생활 당시에는 좀 야간에 약간 초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먹고 있으면 어차피 초소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뭐 가까운 초소는 한 15m 떨어져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뭐 먹냐, 좀 남는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뭐 먹는지 보이세요? 북한군 쪽에서는 먹는 게 없고요. 걔네들은 사실 뭐 95년, 6년, 7년 이때니까 예. 그 당시에는 담배도 성냥으로 폈었으니까요. 성냥으로. 네, 라이터를 저희가 뭐 지나가다 툭 떨어뜨렸는데 그게 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 붙이는 걸 보고 그게 뭐냐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라이터가 뭔지도 몰랐던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뭐 일부 병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일부 병사들은 그거 편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오기도 했었죠. 그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뭐 한국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북 방송을 하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북방송의 노래를 바꿔가면서 아, 이 방송을 틀어줬거든요. 예. 이제 그 방송이 끝나면 이제 한 소절 부르면 따라 부르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북한 병사들이 이제 뭐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든지 해서 예. 노래를 부르곤 했었죠. 네. 그게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주로 불렀는지. 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최성수 씨의 플립사랑하고 아, 플립사랑. 네, 그다음에 예. 그 저도 그래서 그 노래 안 잊혀집니다. 아, 하도 많이 들어서. 플립사랑이요? 예. 그거랑 이제 저희 군가들, 예. 어.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를 뭐 계속 부르곤 했죠. 예. 군가도. 예. 예. 실제로 김명훈 국장께 북한군 병사가 실제로 말을 걸어온 적도 있었다면서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자면 멱살 잡힌 적도 있었고요. 멱살 잡힌 적도 왜요? 있습니까? 왜요? 저희가 계속 대응을 안 하니까 아, 왜 대응을 안 하냐? 왜 만나주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멱살잡이도 제가 그 도보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풋브릿지라고 있는데 예. 그쪽 지역이 약간 이렇게 수군 지역이 있어요. 예.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뛰어나와서 멱살잡이를 하면서 어, 왜 안 만나주냐? 예. 뭐 너는 왜 대응이 없냐? 예. 이런 식의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곳에는 뭐 경계선이 있거나 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북한군이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 판문점 회담장 내부처럼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편말이나 표식이 없어서 뭐 넘어왔을 것 같다. 이 정도죠. 그렇군요. 그 지형은 예. 그러면 이번 북한군 병사가 그 좋은 출신의 북한군 병사 아닙니까? 나름대로 JS에서 네네. 근무하면 왜 이렇게 귀순을 했다고 보십니까? 남한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남한 상황을 알고 예, 있습니다. 뭐 제가 기자님하고 통화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군생할 때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인가요? 예. 그 사건이 났을 때도 네. 바로 알고서는 뭐 니네 집을 왜 그렇게 짓냐는 둥 뭐 이렇게 어. 물어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김명훈 국장과 말씀을 나누는데 자, 시간이 아쉽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뭐 저희가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김 국장님 또 못다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꼭 다시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잠시 후 1분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귀순병이 쓰러진 채 총탄을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아, 뒤에서 맞은 총알이 골반을 부수고 그리고 소장을 으스러뜨렸다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도의가 일단 상황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이제 추적하는 그런 북한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 땅을 밟았다라는 밟은 그런 내용까지 CCTV에 들어있다라는 그 보도가 그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불리한 부분들 때문에 26초밖에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돼서 자꾸 유효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잘라내느냐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대응이 미숙했던 것 아닌가라는 공격을 이어갔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에 넘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피탄 흔적이 있다면서 인정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명훈 JSA 전후의 사무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이제 북한군 병사가 MDL을 넘어서 넘어오는 그 지금 장면이 CCTV가 원래 오늘 공개가 된다라고 군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소식 듣기로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영상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후가 되도록 지금 시간이 되도록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 당국에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이 26초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되는 거를 군 당국이 알았고 유엔사에다가 이걸 좀 늘려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달라,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서류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오후에는 또 이제 연합사령부의 그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아하. 예고되지 않은 보고는 받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보고를 받는 승인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공개하기 힘들겠다라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영상 26초짜리를 당초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 몇 초 더 달라. 26초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 쪽에 다시 요청을 한 거죠. 좀 몇 초를 더 달라. 네. 했더니 유엔사에서는 이게 브록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오늘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 26초 영상, 사실 이게 얼마나 과정이 길었습니까? 그 26초 영상을 공개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불신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뭔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6초짜리 그 동영상 자체가 시간에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여 분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26초만 공개한다는 게 좀 뭔가 다 잘라내고 뭐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예. 또 근데 이국종 교수, 그러니까 집도이죠. 예.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총탄 수십 발을 쏘아대는 전대미문의 포악한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늑장 대처는 기본이고 경계 실패 상황에 대해 감추고 숨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국민들은 북한군의 도발 앞에 무능한 우리 군의 유약함에 걱정이 태산인데 김용훈 국장께 이제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아, 3년간 근무하셨군요. 2년이죠. 아, 2년. 95년에서 95, 96. 예. 95, 96. 6년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일단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근데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일단 예. 저희는 그 항상 교육받을 때 한 것이 뭐냐면 예. 직접적인 사격이라든지 직접적인 위협 이런 것이 가해지 않았을 때는 교전을 피한다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위협 사항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은 굉장히 크게 확전이 되고요. 아, 항상 판문점 내에서 일어난 일은 그 브레이킹 뉴스로 CNN에 언제나 제일 먼저 보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펼쳐지고 나면 이제 안에서 이제 보면 네.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바로 자막 처리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급적 그 대응을 하지 마라라고 예. 항상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MDL 우리가 네.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김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00% 확진된 건 아니지만 만약 군사 분계에서 남한 쪽으로 그 병사가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격을 가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대응 사격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 그 트레이닝 받을 때 보면 예. 그 귀순하는 병사라든지 귀순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는 뒤에서 이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총격이 날아오면 전방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방에 이제 그 호위하는 병사들은 병사를 그